양반에게는 술값도 안 되는 푼돈 5냥. 하지만 머슴 돌쇠에게는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매질 아래 죽어가는 여인을 보며 돌쇠는 처음으로 세상에 맞섰습니다. 내 전 재산 5냥이요. 이거면 되겠소? 조롱 섞인 계약으로 맺어진 바보 사내와 상처 입은 여인.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던 두 사람이 써내려간 뜨거운 구원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그 특별한 기록을 공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야단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 만수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죠. 궁궐의 기와는 햇살에 반짝였고 종로 거리엔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오나 그 화려한 기와 아래 그 번화한 거리 뒤편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죠. 남촌 뒷골목, 해가 지면 어둠이 더욱 짙어지는 그곳에서는 권세가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양반의 행차가 지나가면 고개를 조아렸고 권세 있는 자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고분고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태평성대라 불리던 한양 거리 한편에서는 피와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촌 어느 부잣집 사랑채 뒤편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26해를 살아온 사내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죠.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말도 더듬거리며 어눌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사내는 욕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주인 마님이 밥을 덮어주면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고 다른 머슴들이 품삯을 더 받으려 다툴 때도 그저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죠. 하오나 힘만큼은 장사였습니다. 소 2마리가 끄는 수레를 혼자서 밀어 올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힘으로 날마다 장작을 패고 우물을 깃고 말 구유를 치웠습니다. 저 바보 머슴아, 오늘도 일이나 실컷 해라. 다른 머슴들이 놀려대도 돌쇠는 그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낼 줄도 몰랐고 서러워할 줄도 몰랐죠.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돌쇠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밤이면 헛간 한 구석에 누워 내일 또 해가 뜨기를 기다렸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바보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나 싶다고요. 하오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사내의 가슴 속에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무렵 남촌 기생집에는 연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21살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엔 30해를 산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죠. 가무에 능했고 시를 읊을 줄도 알았으며 검은고를 타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오나 연화의 눈빛만큼은 검은고 소리처럼 막지 않았습니다. 밤비에 젖은 낙엽처럼 축축하고 어두웠죠. 그녀의 몸엔 늘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뚝, 허벅지, 등짝, 때론 얼굴에까지요. 분을 두껍게 바르고 옷깃을 여며도 감출 수 없는 상처들이었습니다. 연화야, 오늘 밤엔 웃음을 잊지 말거라. 기생집 주모가 차가운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죠. 웃음을 팔아야 살아남는 것이 기생의 삶이었으니까요. 술상을 받들고 권세가의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연화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만 참으면 된다고, 내일이면 또 해가 뜬다고요. 하오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해가 떠도 자신의 삶은 달라지지 않으리란 것을요. 매일 밤 똑같은 고통이 반복될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연화는 거울을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얼굴을 연습했죠. 그러다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기생에게 눈물은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동이 틀 무렵 돌쇠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기운이 차가웠죠. 돌쇠는 몸을 일으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주인집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돌쇠야,
오늘은 장작을 스무다는 베어놓거라. 주인 영감이 명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끼를 들었죠.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통나무가 쪼개졌고 장작더미가 쌓여갔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오나 돌쇠는 멈추지 않았죠.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연하는 기생집 다락방에서 깨어났습니다. 간밤에 술자리는 늦도록 이어졌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죠. 어깨에 새로 생긴 멍이 욱신거렸습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연아, 오늘은 행수댁 환갑 잔치에 나가야 한다. 주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거울 앞에 앉아 분을 바르고 곱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멍든 곳엔 분을 더 두껍게 발랐고요. 붉은 연지를 찍고 입술에 색을 입혔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화사했습니다. 하오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죽어 있었죠. 한양 남촌 같은 하늘 아래서 돌쇠는 장작을 패고 연하는 웃음을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각자의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해는 중천에 떠올랐고 또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주인 영감이 남촌 기생집에서 술자리를 연다며 안주를 가져오라 명했죠. 돌쇠는 무거운 광주리를 등에 지고 기생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기생집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풍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죠. 돌쇠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머슴은 대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연이 감히 굵은 남자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어서 따귀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짝짝 소리가 거듭될 때마다 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딸이.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음성이었죠. 돌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뒷마당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연하였죠. 그 앞에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고 손에는 가느다란 회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술잔을 거부해? 기생주제에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며 연하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연하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죠. 딸이, 제발. 닥쳐. 또다시 회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엔 어깨를, 다음엔 팔을 때렸죠. 연하의 하얀 저고리에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죠. 평생 화를 내본 적 없던 사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달려가고 싶었죠. 하오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그저 담장에 기대어 무릎 꿇은 여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에 불처럼 타올랐죠. 달빛마저 슬퍼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죠. 담장을 붙들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양반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머슴 주제에 나서면 안 된다는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듬거리는 말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외쳤죠. 비단 도포의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돌쇠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머슴놈이 감히 어디서 나대는 게야? 딸이 그 여인이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오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죠. 사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회초리를 돌쇠에게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주제의 양반의 일에 참견을 해. 죄송합니다. 하오나.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박았죠. 하오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만 때려주십시오.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생집 안에서 구경하던 이들이 숨을 죽였죠. 머슴이 양반에게 무릎 꿇고 간청하는 모습, 전에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돌쇠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엔 놀라움과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머슴 하나가 재미있는 짓을 하는구나. 좋아, 내가 대신 맞아볼 테냐.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맞겠습니다. 회초리가 돌쇠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돌쇠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그저 연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초리질이 멈췄습니다. 비단 도포의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회초리를 내던졌죠. 돌쇠의 등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지만 사내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 바보 머슴 주제에 배짱은 있군.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연하를 가리키며 덧붙였죠. 인연은 내 것이다. 내가 돈을 주고 산 기생이란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돌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산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죠. 한참을 생각하던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뭐? 사내가 어이없다는 듯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저 바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기생을 산다고. 허허, 배꼽이 빠지겠네. 돌쇠는 일어섰습니다. 피 묻은 등을 뒤로 한 채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죠. 주머니를 풀자 은자 5냥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품삯을 받을 때마다 1푼, 2푼 아껴서 모은 돈, 언젠가 작은 땅이라도 사서 농사를 짓고 싶었던 꿈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죠.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내밀었습니다. 이 여인을 제가 사겠습니다. 사내는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생 한 명의 몸값은 적어도 수십 냥은 되었죠. 고작 5냥으로 기생을 사겠다니 세상에 이런 바보가 또 있을까요? 하오나 돌쇠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했죠. 제발 받아주십시오. 연하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죠. 평생 웃음만 팔던 여인의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달빛이 은자를 비추었습니다. 5냥의 은자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죠. 비단 도포의 사내가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것 봐라. 바보 머슴이 은자 5냥으로 기생을 사겠단다. 주위에서 구경하던 이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배를 잡고 웃었고 누군가는 손뼉을 치며 놀려댔죠.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5냥이면 술 몇 병도 못 사는데 기생을 사겠다니. 세상에 참으로 웃기는 일이로구나. 사내는 은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은자를 굴리며 말했죠. 좋아, 바보 머슴아. 내 성의가 가상하구나. 그리고는 은자를 품속에 넣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져가라. 인연 이제 내 것이다. 허허.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되는 것인지 믿기지 않았죠. 정말입니까? 그래, 가져가. 하오나 명심해라. 나중에 후회해도 돌려주지 않는다. 사내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몸을 돌렸습니다. 기생집 안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죠. 어차피 전년도 이제 물이 다 빠졌어. 5냥이면 본전치기지 뭐. 주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기생을 산 바보 머슴. 저 바보가 기생을 어쩌려고 산 거야. 아마 오늘 밤 신방이라도 차릴 모양이지. 허허. 돌쇠는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오나 개의치 않았죠. 그저 연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연하는 돌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일만 하던 머슴의 손이었죠. 하오나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돌쇠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죠. 이제 괜찮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그 어조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빗발쳤죠. 하오나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바보 머슴과 기생,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죠. 돌쇠는 연하를 데리고 주인집 뒤편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헛간은 좁고 누추했습니다. 장작더미와 농기구가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돌쇠가 쓰던 거적대기만이 깔려 있었죠. 연하는 헛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기생집과는 천지 차이였죠. 하오나 이상했습니다. 이 누추한 곳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으니까요. 앉으십시오. 제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돌쇠가 허둥지둥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물동이를 들고 돌아와 연하에게 바가지를 건넸죠. 연하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연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죠. 아닙니다. 당연한. 왜 그러셨습니까?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를 사신 겁니까? 저는 기생입니다. 몸도 마음도 더러운. 아닙니다. 돌쇠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연하가 놀라 돌쇠를 바라보았죠. 아닙니다. 당신은 더럽지 않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그냥 불쌍해서. 연하는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던 중 연하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연하가 아닙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명은 이씨 가문의 서영입니다. 연하, 아니 서영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대부 집안의 딸이었지요.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생이 아니었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버지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셨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청렴한 관리셨지요. 하오나,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명을 쓰셨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서영의 몸이 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히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지요. 저는 기생으로 팔려왔습니다. 돌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서영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니 저를 사신 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저주받은 집안에. 아닙니다.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오나 그 눈빛만큼은 진심으로 가득했죠. 밤은 깊어갔고 헛간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영은 돌쇠의 헛간에 머물렀습니다. 주인집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바보 머슴이 기생을 데려왔다며 온갖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오나 주인 영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헛간은 돌쇠의 거처였고 머슴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으니까요. 돌쇠는 여전히 날마다 일을 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밭을 갈았죠.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헛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영이 등잔에 불을 밝혀 놓았던 것이죠. 돌쇠가 문을 열면 서영은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셨습니까? 서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예. 돌쇠는 어색해하며 구석에 앉았죠. 서영은 물을 떠다 건네주었고 돌쇠는 얼굴을 붉히며 받아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돌쇠는 헛간 바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서영이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이죠. 처음엔 서영이 말렸지만 돌쇠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원래 밖에서 자던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고 이슬은 옷을 적셨죠. 하오나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헛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버지. 서영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돌쇠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서영이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죠.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잠결에 흘러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영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돌쇠의 목소리는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그 손길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서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꿈을 꿨습니다. 또 이제 안 무섭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서영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돌쇠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서영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지었던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빛이 헛간 안을 비췄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오나 헛간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헛간에서 조용히 지냈고 돌쇠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죠. 서영은 돌쇠의 찢어진 옷을 입어주었고 돌쇠는 서영을 위해 산에서 나무를 캐왔습니다. 하오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인집 사랑채에 낯선 사내들이 찾아왔습니다. 돌쇠라는 머슴이 여기 있다지?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물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렇소이다. 무슨 일이시오? 그자가 우리 주인님의 기생을 데려갔다고 하더군. 돌려받으러 왔소. 주인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나 돈을 주고 산 것으로 아는데 5냥. 그까짓 돈으로 기생을 샀다고 생각하시오. 그건 그저 장난이었소. 이제 주인님께서 다시 데려가시겠다 하시니 내어놓으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돌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돌쇠는 주인집 머슴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죠. 돌쇠, 큰일 났네. 저 양반들이 연하를 데려가겠다고 하더군. 돌쇠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영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돌쇠의 급한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기 사람들이 당신을 돌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돌쇠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저를 찾으러 온 모양이군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오나 떨리는 손이 그녀의 두려움을 드러냈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그냥 놔둘 리 없지요. 안 됩니다.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어눌하고 순한 눈빛이 아니었죠.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내의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죠. 돌쇠는 서영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헛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비단옷 입은 사내들이 헛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장선 자는 기생집에서 서영을 때렸던 그 권세가였습니다. 그는 서영을 보자 비웃음을 지었죠. 연아, 아니 서영이라 했던가? 오랜만이구나. 서영이 몸을 떨었습니다. 돌쇠는 두 팔을 벌려 서영을 가렸죠. 물러가십시오. 이 바보 머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아, 그럼 내게 진실을 알려주지. 권세가가 서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인연의 아버지 이참판이라는 자를 아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 그자는 영모를 꾸몄다. 임금님을 해하려 했지. 아닙니다. 서영이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명입니다. 누명, 권색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었다. 역적들과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금품까지 말이다. 그건 조작된 것입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색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맞다. 조작이었지.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꾸민 일이다. 내 아버지가 거슬렸거든. 청렴하다는 이유로 나를 탄핵하려 했지. 그래서 먼저 손을 쓴 것뿐이야. 이 악당. 돌쇠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악당이지. 하오나 누가 뭐라 하겠느냐. 나에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 내 아버지는 지금 옥에서 썩어가고 있고 넌 기생이 되었지. 권색가는 서영의 턱을 잡으려 했습니다. 돌쇠가 그 손을 쳐냈죠. 손 떼지 마십시오. 이놈이 권색가가 손짓하자 사내들이 돌쇠를 붙잡았습니다. 돌쇠는 힘으로는 장사였지만 여러 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떼어놓아라. 사내들이 돌쇠를 끌어냈습니다. 돌쇠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영, 돌쇠. 두 사람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권색가는 서영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 곧 사약을 받게 될 게다. 아버지. 서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아버지만은. 싫다면 방법이 하나 있지. 내가 나에게 완전히 순종한다면 말이야. 권색가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듯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헛간 밖에서는 돌쇠의 외침이, 안에서는 서영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은 더 큰 절망만을 가져왔습니다. 돌쇠는 사내들에게 끌려가 헛간 기둥에 묶였습니다. 꼼짝 말고 여기 있어라. 바보 머스마. 사내들은 돌쇠를 묶어놓고 떠났습니다. 권색가는 서영을 데리고 기생집으로 돌아갔죠. 돌쇠는 밤새 몸부림쳤습니다. 새끼줄이 손목에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영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서영, 서영. 돌쇠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더듬거림도 없이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불렀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새끼줄이 끊어졌습니다. 밤새 힘을 주어 비튼 끝에 마침내 풀려난 것이었죠. 돌쇠는 일어섰습니다. 주인 집으로 가서 주인 영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돌쇠, 이게 무슨 짓이냐? 서영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도. 주인 영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쇠야,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상대는 권색가고 너는 머슴일 뿐이지 않느냐? 그래도 해야 합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어눌함은 사라지고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죠. 제가 바보라는 것 압니다. 글도 모르고 말도 서툽니다. 하오나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 영감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10여 년을 함께한 머슴이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내 마음은 알겠다. 하나 어찌하겠느냐? 권색가를 상대로 머슴이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이냐?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서영의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것을 그 진실을 누가 믿어주겠느냐? 믿게 만들겠습니다. 돌쇠는 일어섰습니다. 영감님, 평생 모은 품삯을 서영에게 썼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이 몸뿐입니다. 돌쇠는 깊이 절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우셨습니다.
주인 영감이 말리려 했지만 돌쇠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돌쇠는 한양 거리를 걸었죠. 바보 머슴이었던 사내가 이제는 한 사람의 운명을 짊어진 사내로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오나 돌쇠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앞을 보며 걸었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한양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백성들이 북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 있었죠. 신문고였습니다. 하오나 아무나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쳤다가는 오히려 벌을 받았으니까요. 돌쇠는 신문고 앞에 섰습니다. 이봐, 머슴. 거기서 뭐 하는 게냐? 관아 군졸이 호통쳤습니다.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죠. 신문고를 치겠습니다. 뭐? 내 놈이 무슨 억울한 일이 있다고? 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졸들이 웃었습니다. 하오나 돌쇠는 신문고 앞으로 다가갔죠. 군졸들이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나이 지긋한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육조 낭청의 옷을 입고 있었죠. 나리, 저 머슴 놈이 신문고를 치겠다고 합니다. 관리는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신문고를 치려 하느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말해 보아라. 돌쇠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서영의 아버지 이 참판이 누명을 썼다는 것, 권세가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 서영이 기생으로 팔렸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관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예,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권세가의 입에서. 이름이 누구냐? 김진사입니다. 관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김진사라고? 예, 딸이. 관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참판 어른의 사건을 기억하느냐? 예, 딸이. 3년 전 일입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기억한다. 그때 나는 그 사건을 조사했던 관리 중 하나였지. 증거가 너무 완벽했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 하오나, 그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관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참판은 청렴한 관리였다. 역모를 꾸밀 사람이 아니었지. 하오나 증거가 너무 확실했고 나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의혹이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나타나다니. 관리는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김진사가 조작했다는 증거 말이다. 돌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없습니다. 하오나. 없다면 소용없다. 김진사는 권세가다. 증거 없이는 그를 건드릴 수 없어.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오나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에 가서 찾아야겠지. 하나, 그게 가능하겠느냐? 돌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관리는 돌쇠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바보 머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내의 눈이었죠. 좋다. 3일을 주지. 3일 안에 증거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힘을 보태주겠다. 돌쇠는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딸이.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돌쇠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 뿐이었죠. 돌쇠는 김진사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담장과 웅장한 대문, 그 안에는 수십 명의 하인과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죠. 머슴 주제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저택 뒤편을 살폈습니다. 담장이 높았지만 힘이 센 돌쇠에게는 넘을 수 있는 높이였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돌쇠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사랑채로 다가갔죠. 사랑채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진사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영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잘 생각했다. 서영. 내 아버지의 목숨은 내 순종에 달려 있어. 김진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돌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오나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돌쇠는 사랑채를 벗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빗장을 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서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괴짝을 뒤지고 책장 뒤를 살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괴짝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돌쇠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 편지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편지를 품속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긴 누구냐? 군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오나 이미 늦었죠. 군졸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돌쇠는 힘으로 군졸 둘을 밀쳐냈습니다. 담장을 향해 달렸죠. 하오나 군졸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창이 날아와 돌쇠의 다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죠. 담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멈춰라. 김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진사가 서영의 목에 칼을 대고 서 있었죠. 한 발짝만 더 움직여봐라. 인연의 목이 날아갈 것이다. 돌쇠의 발이 멈췄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자신은 괜찮으니 도망가라고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죠. 하오나 돌쇠는 품속에 편지를 꺼내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졸들이 달려들어 돌쇠를 결박했습니다. 김진사는 편지를 집어들었죠. 이 바보 머슴놈이 내 서재를 뒤지다니. 내 놈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한 게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영을 바라볼 뿐이었죠. 좋아. 관아에 넘겨서 도둑질한 죄로 곤장을 치게 하지. 김진사가 손짓하자 군졸들이 돌쇠를 끌고 갔습니다. 돌쇠. 서영이 외쳤습니다. 하오나 김진사가 그녀의 입을 막았죠. 돌쇠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서영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관아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곤장 50대를 치라는 명이 내려졌죠. 머슴 주제의 양반집에 침입했으니 당연한 벌이었습니다. 돌쇠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보 머슴이 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저 바보가 김진사 댁에 도둑질을 하러 갔다더군. 기생을 샀다더니 이제 도둑질까지 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놈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곤장이 돌쇠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피가 튀었지만 돌쇠는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10대가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잠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육조낭청의 관복을 입은 관리가 걸어오고 있었죠. 돌쇠를 만났던 그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오. 관리가 말했습니다. 나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자는 양반집에 침입하여 증거를 찾으러 간 것이오. 이 참판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를 말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관리는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증거를 찾았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았습니다만 빼앗겼습니다.
그럼 소용없지 않으냐? 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서영이 서 있었죠. 손에는 편지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영, 돌쇠가 외쳤습니다. 서영은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밤새 맞은 듯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죠. 이것이 김진사가 이 참판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편지들입니다. 서영이 편지를 관리에게 건넸습니다. 관리가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것은 김진사가 직접 쓴 글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거짓 증언을 시켰는지,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역모로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간밤에 김진사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서재에서 가져왔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가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실을 밝힐 차례입니다. 관리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좋다. 이것으로 이 참판 어른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군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김진사를 잡아들여라.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진사가 역모를 꾸몄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죠. 관아에서는 급히 조사에 착수했고 김진사의 저택은 관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 대청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 이 편지들이 내가 쓴 것이 맞느냐? 관리가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조작된 것입니다. 조작? 관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필체와 도장이 찍혀 있는데 무슨 조작이란 말이냐? 그건 김진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에게 은자 100냥을 주고 이 참판이 역적과 만났다는 거짓 증언을 받았다. 죄 부사에게는 200냥을 주고 증거 문서를 만들게 했다. 구경하러 온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당이, 이 참판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것이었구나. 김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대청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죠.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그 풍채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서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이 참판이었습니다. 3년 만에 옥에서 나오시는구나. 이 어른. 관리가 공손히 절했습니다. 이 참판은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 그대는 나를 역적으로 몰았소. 내 가족을 파멸시켰소. 하오나 하늘이 보고 계셨소이다. 김진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어른 용서하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이 참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 아내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소. 내 딸은 기생으로 팔렸소. 이 모든 것을 어찌 용서하란 말이오? 김진사는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관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사, 너는 충신을 모함하고 나라를 속인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내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벼슬도 박탈한다. 딸이 제발 목숨만은. 끌어내라. 군졸들이 김진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이 관아를 가득 채웠죠. 이 참판은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영아. 아버지. 서영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3년 만의 상봉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참판은 서영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구해준 것이냐? 서영이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돌쇠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참판이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가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이로군요. 돌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고맙소. 이 참판이 깊이 절했습니다. 양반이 머슴에게 절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돌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영이 다가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오나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3일 만에 그의 재산은 모두 관에 넘어갔고 저택은 텅 비었죠. 김진사는 먼 섬으로 유배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편 이참판은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하시고 예전의 벼슬을 돌려주셨죠. 몰수되었던 재산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이참판은 벼슬을 거절했습니다. 신은 더 이상 조정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3년의 옥살이로 몸도 마음도 지쳤사옵니다. 임금께서는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죠. 이참판은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이참판은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돌쇠,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머슴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요? 그대는 우리 가문의 은인이요.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오. 이참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대에게 땅을 주겠소.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시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꿈꾸던 일이었죠. 하오나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도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 참판이 두 사람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참판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아, 내 마음은 어떠하냐? 서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보거라. 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잃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 참판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양반 집안의 딸이 머슴과 함께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 뻔했죠. 하오나 이 참판은 달랐습니다. 좋다. 이 참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진심이 중요하지. 돌쇠, 그대가 내 딸을 지켜줄 수 있겠소?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을 지키겠습니다. 더듬거리지 않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참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소. 내일 함께 떠나도록 하시오. 밤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헛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돌쇠, 정말 떠나는 게냐? 예, 영감님. 그래, 잘 됐구나.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서 나도 기쁘다. 주인 영감이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0여 년을 함께 했는데 정이 들었다. 잘 살 거라. 고마웠습니다, 영감님. 돌쇠는 깊이 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와 서영 그리고 이참판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한양 도성의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고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운명이 바뀐 곳이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참판은 고향인 전라도 한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넓은 땅과 기와집을 마련했죠. 돌쇠에게는 논 5 마지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자유인이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시오.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았던 사내가 이제는 자기 땅을 가진 사내가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돌쇠는 논에 나가 모를 심었습니다. 등에는 땀이 흘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죠. 서영은 돌쇠를 위해 점심을 날랐습니다. 드십시오. 고맙소. 두 사람은 논두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영, 돌쇠가 처음으로 서영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예? 저와 혼인해 주시겠소? 서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그날부터 제 마음은 당신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석 달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참판도 기뻐하며 잔치를 크게 열었죠. 오늘부터 너희는 부부로다.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 거라. 이 참판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서 돌쇠와 서영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영, 아니 부인, 예, 서방님.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서영은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였죠. 돌쇠는 성실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해마다 풍작이었고 살림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서영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 예의와 도리를 알려주었죠. 이 참판은 손주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날마다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원래 머슴이었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랑 혼인하셨어요? 이 참판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하셨단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거셨지. 손자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말이 서툴렀습니다. 하오나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죠. 너희도 아버지처럼 올바르게 살거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돌쇠와 서영은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꿈만 같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저를 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바보머슴으로 살았겠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고맙소 부인.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 버림받은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돌쇠의 머리에도 백발이 섞이기 시작했고 서영의 얼굴에도 주름이 생겼죠. 하오나 두 사람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판은 편안히 여생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돌쇠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대 덕분에 내 딸이 행복하게 살았소. 고맙소.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 참판이 세상을 떠난 후 돌쇠와 서영은 그의 제사를 정성껏 지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돌쇠와 서영은 집 앞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여보. 서영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예 부인.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을. 당신이 저를 처음 본 그날 밤을.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당신은 그때 저를 샀다고 하셨지요. 은자 5냥으로. 서영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오나 저는 압니다. 당신이 저를 산 것이 아니라 제 목숨을 살렸다는 것을요. 돌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부인이야말로 제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요? 예, 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마치 두 사람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고통과 슬픔도 있었지만 결국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으니까요. 옛말에 백절불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죠. 돌쇠는 바보라 불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기생으로 팔렸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며 난관을 이겨냈죠. 진정한 용기란 힘이 세거나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돌쇠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이란 화려한 말이나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서영과 돌쇠는 그것을 증명했죠. 세상은 때로 불공평합니다. 신분과 재산으로 사람을 나누고 약한 자를 짓밟기도 하죠. 하오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돌쇠와 서영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돌쇠와 서영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고 그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머슴과 기생으로 팔렸던 여인. 세상이 버렸던 두 사람이 서로를 구원하고 함께 행복을 일구어낸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